지금 이 영상 그냥 넘기시면 내일도 똑같이 씻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습관이 어느 날 욕실에서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저는 30년간 노년기 생활 건강을 연구해온 김도윤 박사입니다. 겉보기엔 멀쩡했는데 목욕하다 갑자기 쓰러진 분들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특히 70대 이후라면 오늘 말씀드리는 5가지 목욕 습관은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냐면요. 욕실이라는 공간 자체가 노년기에는 정말 위험한 곳이거든요. 미끄러운 바닥에 급격한 온도 변화까지 더해지면 우리 몸은 순식간에 위험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평생 해온 습관이라 위험하다는 걸 인지조차 못하십니다. 제가 연구하면서 만난 분들 중에 목욕 중 쓰러지셨던 분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씻었을 뿐인데 갑자기 어지러워지더라는 거죠. 그 평소처럼이 바로 문제입니다. 젊을 땐 괜찮았던 습관들이 나이 들면서 위험 요소로 바뀌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목욕하다 어지럽거나 가슴이 두근거린 적 있으셨나요? 그게 바로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왜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아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요즘 목욕할 때 불편한 점 있으신지 한번 남겨주세요. 며칠 전 상담을 하다가 큰딸분과 함께 오신 어머님 이야기가 아직도 마음에 남습니다. 평소 깔끔하시기로 동네에서 소문난 분이었는데요. 겨울 저녁 늘 하시던 대로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고 나오다 그만 바닥에 주저앉으셨다고 합니다. 다행히 가족이 근처에 있어서 바로 발견했지만 혼자 계셨다면 상황은 정말 달랐을 겁니다. 딸분 말씀이 어머니는 하루도 안 씻으면 몸이 찝찝하다고 하시면서 겨울에도 매일 뜨거운 물에 오래 담가 계셨대요. 그날도 평소처럼 1시간 넘게 욕실에 계셨는데 나오다가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지면서 힘이 쭉 빠지더랍니다. 응급실에서 검사해보니 특별한 질환은 없었어요. 단지 뜨거운 물에 오래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면서 혈압이 급격히 떨어진 거였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특별한 질환이 아니라 평생 해온 목욕 습관이었습니다. 깨끗하게 씻으려는 좋은 의도가 오히려 위험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런 일이 비단 이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상담하는 분들 중 상당수가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목욕 습관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를 오늘 이 영상에 모두 담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특히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은 차이가 큰 결과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욕실에서 가장 위험한 행동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욕 습관 중에서 어떤 게 위험한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차가운 욕실에서 옷을 벗는 순간 우리 몸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따뜻한 거실에서 추운 욕실로 들어가서 옷을 벗으면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거든요. 이게 왜 위험하냐면 혈관이 좁아지면서 혈압이 갑자기 올라가고 심장에 부담이 가는 겁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일본 노년안전연구기관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겨울철 욕실 사고의 절반 이상이 급격한 온도 변화와 관련이 있다고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추운 겨울에 욕실 사고가 유독 많은 이유가 바로 이 온도 차이 때문입니다. 72세 김정래님은 겨울마다 욕실에서 심한 어지럼을 겪었습니다. 처음엔 나이 탓이려니 했는데 알고 보니 욕실 온도가 문제였어요. 옷 벗을 때마다 추위에 몸이 움츠러들고 혈압이 오르면서 어지러움이 생긴 거였죠. 목욕 20분 전부터 욕실 문을 열어두고 난방을 틀어서 공기를 따뜻하게 만들기 시작했더니 증상이 싹 사라졌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뜨거운 물만 틀어놓고 바로 들어가는 건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물은 뜨거워도 공기가 차가우면 똑같이 위험해요. 욕실 전체 공기를 따뜻하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욕실 들어갈 때 공기가 차갑다고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바꾸셔야 합니다. 식사 직후에 목욕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저녁 먹고 바로 씻으면 개운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습관입니다. 식사 후에는 소화를 위해서 혈액이 위장으로 몰리거든요. 이 상태에서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혈액이 피부 쪽으로도 가야 해서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듭니다. 국내 노년기 혈압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식후 온열 자극은 어지럼 위험을 2배 이상 높인다고 나와 있습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으로 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 위험해요. 약 효과까지 겹치면 혈압이 갑자기 떨어질 수 있거든요. 75세 박상호님은 저녁 식사 후 항상 바로 목욕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욕조에서 일어나려는데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죠. 그 후로는 식사 후 최소한 시간은 기다렸다가 씻는다고 하십니다. 밥 먹고 바로 씻는 습관 있으신가요? 급하게 외출 준비를 하거나 일찍 자려고 서두르다 보면 그럴 수 있는데요. 제발 1시간만 기다려주세요. 소화도 제대로 되고 목욕도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혈당 관리 중인 분들은 더욱더 이 시간을 꼭 지키셔야 해요. 탕에 앉아 계시다가 나오려고 벌떡 일어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게 정말 위험합니다. 앉아 있을 때는 혈액이 아래쪽에 몰려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면 중력 때문에 뇌로 혈액이 올라가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 짧은 순간 뇌의 혈류가 부족해지면서 어지럽거나 눈앞이 깜깜해지는 거예요. 해외 노년 낙상 연구를 보면 욕실 낙상 원인 1위가 바로 급작스러운 기립입니다. 젊을 때는 혈관 탄력이 좋아서 빨리 적응하지만 나이 들면 혈관 반응 속도가 느려져요. 그래서 천천히 움직여야 합니다. 69세 이순자님은 탕에서 나오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진 적이 있습니다. 욕실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서 응급실까지 갔어요. 검사 결과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그때의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지금도 목욕할 때마다 긴장한다고 하십니다. 일어날 때는 먼저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하시고 욕조 가장자리에 앉았다가 천천히 일어나세요. 벽이나 손잡이를 꼭 잡고 일어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손잡이 없는 욕실은 특히 위험하니까 꼭 설치하시길 권합니다. 탕에서 나올 때 서두르시나요? 급할 것 없습니다. 천천히 움직이는 게 가장 안전해요. 때를 밀어야 개운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이것도 노년기에는 정말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우리 피부 표면에 있는 각질은 더러움이 아니라 보호막이에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얇아지고 약해지는데 거친 타월로 문지르면 보호막이 벗겨지면서 피부가 손상됩니다. 대한피부학회 자료를 보면 노년기 과도한 마찰은 피부 염증 위험을 3배 이상 높인다고 나와 있습니다. 피부 장벽이 무너지면 세균이 침투하기 쉽고 가려움증도 심해져요. 겨울에 다리가 가렵고 긁으면 하얗게 일어나는 분들 계시죠? 대부분 과도한 때밀기 때문입니다. 74세 최영자님은 평생 일주일에 2번씩 때를 미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다리 가려움으로 밤잠을 설치기 시작했어요. 보습제를 아무리 발라도 소용없었죠. 제가 때밀기를 줄여보라고 권했고 손으로 거품만 부드럽게 씻기 시작했더니 1달 만에 가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때를 밀어야 개운하신가요? 그 개운함이 사실은 피부를 망가뜨리는 신호입니다. 거친 타월은 당장 버리시고 부드러운 손으로만 씻으세요. 비누 거품을 충분히 내서 쓰다듬듯이 씻으면 충분히 깨끗해집니다. 매일 전신 목욕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깨끗해야 한다는 생각에 하루라도 안 씻으면 찝찝하다고 하시는데요. 이것도 노년기에는 과한 습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에서 나오는 기름 분비가 줄어들어요. 그런데 매일 비누로 씻으면 남아있는 기름마저 다 씻겨나가면서 피부가 건조해집니다. 노년 피부 연구팀 발표를 보면 잦은 세정은 피부 건조와 가려움을 악화시킨다고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하루 한 번 씻는 것도 노년기에는 과할 수 있어요. 특히 전신을 비누로 문지르는 건 피부에 부담만 줍니다. 77세 문정남님은 하루도 빠짐없이 전신 목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피부가 계속 건조하고 가려워서 고민이었죠. 목욕 횟수를 일주일에 2~3번으로 줄이고 그 사이에는 중요한 부위만 부분 세정하도록 바꿨더니 피부가 훨씬 편해졌다고 합니다. 전신 목욕은 일주일에 2번에서 3번이면 충분합니다. 매일 씻어야 한다면 중요한 부위만 부분 세정하세요. 냄새 걱정으로 과도하게 씻지 마십시오. 오히려 자주 씻을수록 피부가 약해지면서 냄새가 더 날 수 있어요. 하루라도 안 씻으면 불안하신가요? 그 불안감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런 위험을 줄이는 구체적인 실천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위험한 습관들을 알아봤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목욕할 수 있는지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물 온도 조절부터 시작해 볼게요. 많은 분들이 뜨거운 물을 좋아하시는데 노년기에는 물 온도가 체온보다 약간 높은 정도가 적당합니다. 대략 38도에서 40도 정도면 충분해요. 뜨겁다고 느껴지면 이미 과한 겁니다. 뜨거운 물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압을 떨어뜨려서 위험할 수 있거든요. 물 온도를 확인할 때 발부터 넣으시나요? 발은 감각이 둔해서 정확한 온도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팔꿈치 안쪽으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여기가 피부가 얇고 민감해서 온도를 정확하게 느낄 수 있어요. 팔꿈치를 담갔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지면 적당한 온도입니다. 물 온도계를 하나 장만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감각이 많이 떨어지신 분들은 온도계로 정확하게 확인하시면 화상이나 저온 화상을 예방할 수 있어요. 겨울에는 욕실이 추워서 물을 더 뜨겁게 하고 싶으시겠지만 욕실을 따뜻하게 하고 물 온도는 적정하게 유지하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반신욕이 전신욕보다 몸의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어깨까지 물에 담그면 심장과 폐의 수압이 가해져서 숨쉬기가 힘들어지고 심장 부담도 커져요. 특히 심장이 약하신 분들이나 호흡기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전신욕을 피하셔야 합니다. 반신욕할 때는 명치 아래까지만 물에 담그세요. 이렇게 하면 심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몸을 충분히 따뜻하게 할 수 있어요. 시간은 10분 이내로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목욕 시간 15분 넘기시나요? 오래 있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반대예요. 긴 시간 뜨거운 물에 있으면 체온이 올라가고 혈압이 떨어지면서 어지러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땀도 많이 나서 탈수 위험도 커지고요. 욕조에 누워서 책 보거나 TV 보시는 분들 계신데 노년기에는 권하지 않습니다. 짧게 씻고 나오는 게 가장 안전해요. 위가 좁아 보이거나 추우시면 어깨에 마른 수건을 걸쳐두세요. 이렇게 하면 상체도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신욕 중간중간 손으로 따뜻한 물을 떠서 어깨와 팔에 끼얹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목욕 전 수분 섭취는 정말 중요합니다. 목욕하면 땀으로 수분이 빠져나가는데 미리 보충해두지 않으면 탈수가 될 수 있어요. 탈수는 혈압 저하와 어지러움을 유발하기 때문에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씻기 전 물 드시는 습관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오늘부터라도 시작하세요. 목욕 30분 전에 미지근한 물을 한 잔 천천히 드시면 됩니다. 차가운 물은 위장에 자극을 주니까 피하시고요.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물이 좋습니다. 커피나 녹차 같은 이뇨 작용이 있는 음료는 오히려 수분을 더 빼앗아 가니까 목욕 전에는 피하세요. 그냥 순수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목욕 후에도 물 한 잔 더 드시면 완벽해요. 이렇게 수분 관리만 잘해도 목욕 중 사고를 많이 예방할 수 있습니다. 목욕물에 소금을 조금 넣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노년기에는 권하지 않습니다. 소금은 피부를 더 건조하게 만들 수 있어요. 대신 보습 효과가 있는 목욕 오일을 몇 방울 떨어뜨리시면 좋습니다. 피부도 촉촉해지고 향도 좋아서 기분 전환에도 도움이 돼요. 목욕 후 보습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을 써도 타이밍을 놓치면 소용없어요. 목욕 후 피부에 수분이 남아있을 때 바로 보습제를 발라야 효과가 제일 좋습니다. 나오자마자 3분 안에 온몸에 듬뿍 바르세요. 비싼 제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분이 단순하고 자극이 없는 제품이면 충분해요. 향이 강하거나 색이 들어간 제품은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으니 무향 무색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양은 아까워하지 마시고 넉넉하게 바르세요. 로션 바르는 걸 자주 잊으시나요? 욕실에서 나오기 전에 바르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아요. 욕실 안에 로션을 두시거나 욕실 문 바로 앞에 두시면 잊지 않고 바를 수 있습니다. 특히 다리와 팔처럼 건조하기 쉬운 부위는 신경 써서 발라주세요. 발가락 사이나 발바닥도 꼭 챙기시고요. 이런 부위가 건조하면 갈라지고 각질이 생기기 쉽습니다. 크림을 바르고 면 양말을 신고 주무시면 다음날 아침 발이 정말 부드러워요. 한 달만 꾸준히 해보세요. 피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욕실 환경 정리도 중요합니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두셨나요? 아직 안 깔으셨다면 꼭 장만하세요. 낙상 예방에 정말 효과적입니다. 욕조 안에도 미끄럼 방지 스티커나 매트를 붙여두시면 좋아요. 손잡이도 필수입니다.
욕조 옆이나 샤워 부스벽에 손잡이를 설치해 두시면 일어날 때나 움직일 때 안전하게 잡을 수 있어요. 설치가 어려우시면 흡착식 손잡이도 있으니 알아보세요. 비용도 얼마 안 들고 안전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욕실 조명도 점검하세요. 너무 어두우면 발을 헛디딜 수 있고 물건을 잘 안 보여서 위험해요. 밝은 LED 조명으로 바꾸시고 특히 욕조 주변은 더 밝게 해두세요. 센서 등을 달아두시면 밤에 화장실 갈 때도 안전합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이 작은 것 같아도 실천하면 정말 큰 차이를 만들어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깨끗하려고 해온 습관이 오히려 몸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뜨거운 물에 오래 담그고 하루도 빠짐없이 전신을 씻고 때를 벅벅 밀고 식사 직후 바로 씻고 차가운 욕실에서 벌거벗고 탕에서 벌떡 일어나는 습관. 이게 다 잘못된 관리입니다. 이렇게 씻으면 당장은 개운할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피부는 건조해지고 가려워지고 혈압은 불안정해지면서 어지럼과 낙상 위험이 커집니다. 심하면 욕실에서 쓰러져서 큰 부상을 입거나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어요. 이게 과장이 아니라 제가 수없이 봐온 현실입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욕실 온도를 미리 맞춰놓고 식사 후 1시간 기다렸다가 미지근한 물에 10분만 반신욕하고 천천히 일어나서 손으로만 부드럽게 씻고 나와서 바로 보습하면 몸은 훨씬 편해집니다. 피부도 촉촉해지고 어지럼도 사라지고 밤에 가려워서 긁는 일도 없어져요. 무엇보다 안전합니다. 욕실에서 넘어질 걱정 없이 편안하게 씻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아시나요? 혼자 사시는 분들은 특히 중요해요. 욕실 사고는 발견이 늦어지면 정말 위험하거든요. 오늘 당장 실천할 한 가지만 고르라면 욕실부터 따뜻하게 만드는 겁니다. 목욕 20분 전에 욕실 문 열어놓고 난방 틀어서 공기를 따뜻하게 만드세요. 이것 하나만 바꿔도 절반은 성공입니다. 나머지는 하나씩 천천히 바꿔가시면 돼요. 급하게 다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 내일 하나 이렇게 습관을 바꿔보세요. 한 달 후면 완전히 다른 목욕 습관을 갖게 되실 겁니다. 그때쯤이면 몸도 훨씬 편해지실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혼자 사는 어르신을 위한 욕실 안전장치와 응급상황 대처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을 위해서라도 꼭 보셔야 할 내용이에요. 욕실 비상벨 설치 방법부터 넘어졌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까지 실용적인 정보로 가득 채워서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당장 바꿔볼 습관 하나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실천 이야기가 다른 분들께도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